분당서울대병원 조석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가쪼 레지스트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쪼는 처음 데이터베이스 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5년 전 17년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폐암, 식도암, 흉선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그 이후에 19년도에 레지스트리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이용 규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운영위원회는 조금 안에 구성원들의 좀 변화는 있었지만 계속 지속됐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회사랑 같이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서 2020년도에 가쪼 레지스트리를 폐암부터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회원들한테 이런 거를 많이 알리기 위해서 똑같은 세션인데요. 19년도 6월 14일 그 충계학술대회 내에서 흉종회에서 다음과 같은 세션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걸 참고로 해서 만들지는 않았지만 내용이 이런 발표 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저희가 그 학회 메일이라든지 또는 그 SNS를 통해서 아마 공지를 여러 번 드렸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그 흉부 종양외과학회 가쪼 레지스트리, 가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가쪼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홍보를 하고 지금 몇 케이스들이 수집되어 있나를 보기 위해서 현황판을 우측 하단에 만들어놔서 이렇게 그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가쪼 레지스트리의 메인 화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로큐라시오라고 하는 회사랑 같이 이 홈페이지를 만들게 됐고 이 웹사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쪼 레지스트리의 큰 틀을 말씀드리면 런캔서, 에스파젤 캔서, 사이모마 이렇게 이제 CRF가 구성되어 있고 아덜스라고 조금 여위분을 만들어 놨지만 아직 그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질환은 아직 없습니다. 각 질환마다 CRF 폼은 두 개로 나누어서 베이직한 폼과 어드밴스 폼 이렇게 두 개의 폼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런캔서를 보시면 지금 그 회원으로 등록한 병원이 한 60여 개의 병원이 됩니다. 그래서 각 병원분들마다 적은 수부터 이제 많은 수까지 입력을 하고 계십니다. 런캔서의 CRF 폼은 베이직 폼은 15페이지로 돼서 파라미터들은 한 270개, 270개 정도가 되고요. 어드밴스 폼 같은 경우는 27페이지로 있어서 여기에 그 베리어블들은 한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파젤 캔서도 두 개의 폼으로 만들어져 있고 8페이지, 그 둘 다 8페이지 정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이모마는 아까 앞서 강찬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카르트 거를 이제 많이 받아갖고 와서 만들었고 베이직 폼 12페이지, 어드밴스 폼 17페이지로 해서 지금 이 CRF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 가쪼 레지스트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목표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됐고 지금 좌장을 맡고 계신 최용수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운영위원회도 맡아주셨고 그다음 운영규칙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아까 카르트에 대한 여러 가지 리미테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좀 듣고 그다음에 보고해서 이걸 과연 어떻게 이제 가쪼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고민을 했고 또 몇몇 자문해 주시는 또 원로 선생님들도 계셔서 그 의견들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원들의 의견을 이제 무시할 수 없고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이것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학회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이 한 200여 분 되는데 결국 답변은 한 17명한테만 받긴 했지만 그 설문조사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현재 가쪼 레지스트리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오가 한 60%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가쪼 레지스트리 말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습니까? 한 53%, 과반수 넘게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니까 가쪼 레지스트리를 왜 사용하지 않고 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과반수 이상이 연구원도 없고 본인이 입력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거였고, 그다음 보라색 보시면 이게 굉장히 그 날카로운 지적이긴 한데 향후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입력하기가 싫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면 입력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앞서 뭐 밸브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는 연구원도 입력하고 또는 술자 본인이 입력하는 것도 장려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보면 한 40% 정도가 저희 흉부외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전담 간호사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는 각 병원에서 연구원을 활용을 해서 연구원이 입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에서 8% 정도는 술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용을 하고 계신가? 이제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있지만 그거랑 별도로 가쪼 레지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하고 있다가 한 3분의 2 정도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IRB 승인은 받으셨는가? 70% 이상이 받지 않고 입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입력하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예상하는 바와 같이 50%가 입력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 불편하다. 그리고 대부분은 뭐 그 데이터에 입력할 만큼 질환 케이스가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변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또는 ECRF 폼이 보기에 직관적이지 않다, 입력을 위해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관심 있는 항목을 선택해 달라고 했을 때 뭐 이게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흉부 종양과 관련된 우리나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다. 그 다음에 앞서 카트처럼 다기관 연구를 통한 좋은 논문을 발표하고 싶다. 이런 부분들에 이제 많은 표를 주셨고, 다른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자체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활성화시킬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주관식으로 질문을 드렸고, 뭐 앞서 보여드렸던 거랑 대부분 비슷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대의적인 측면에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지만 명확한 운영 지침 확립과 공정한 운영위원회 설립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의무 입력 조항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입력을 안 할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어떤 페널티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연구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홍보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했던, 왜 우리가 가쪼 레지스트리를 꼭 이렇게 여러 가지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꼭 해야 된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이런 회원들한테 이거를 끌고 나가야 될까, 그래서 목표를 생각해 봤습니다. 뭐 여러 개의 목표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중에 추려서 제가 드는 생각이 딱 2가지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내셔널 와이드한 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흉부 종양 레지스트리를 구축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모학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과 일맥상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레지스트리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해야겠다. 이거는 앞서 2번째 강의를 하셨던 카트의 어떤 모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가지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룰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일단 국가적인 차원의 흉부종양 레지스트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과연 우리가 가쪼에서 만드는 것이 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지만, 과연 우리가 몇 % 정도의 런캔서를 예를 들면 런캔서 수술 환자의 몇 %를 수집을 했을 때, 1년에 수집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겠는가. 또는 메이저 병원들만 데이터를 모았을 때 그게 결국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결국 그거에 정답이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국가적인 정말 데이터베이스인 히라데이터나 이런 데 있어서의 모수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 수의 몇 %를 우리가 모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대표성을 갖는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런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병원이 들어와야 됩니다. 많은 병원이 아니라 전 폐암 수술을 하고 있는 병원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여러 설문조사에서도 있었지만 행정, 뭐 IRB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간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학회에서 뭐 부탁을 해야겠지만 학회에서 해야겠지만 강제성이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 입력이 간소화해야 된다. 이 말은 자료 입력을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입력하고 있는데 또 가쪼 레지스트리를 또 입력해라. 우리는 이걸 한 명의 연구원한테 이걸 다 시킬 수는 없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부분에는 인력이 없다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인력을 제공을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많은 연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 저는 생각한 건데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 추가 업무. 그러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이게 가쪼 레지스트리로 넘기는데 조금 더 추가 업무는 아니고 아주 쉽게 넘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겠다 했고, 그 다음에 입력 변수에 간소화합니다. 국가 차원의 레지스트리일 때는 입력 변수가 연구 활성화를 할 때의 레지스트리의 입력 변수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분 교집합으로 들어가겠죠. 그 변수는 굉장히 간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 참여 병원은 입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입력 변수의 정의는 누가 봐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넣더라도 이거는 틀리지 않는, 그렇다고 다 주관 객관식으로 하면 뭐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각 병원에서 입력했을 때, 보내줬을 때 그 데이터를 가쪼 레지스트리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저가 있어서 그것을 오디트할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야 되고, 확실히 홍보를 먼저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또 회원분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IRB를 통과를 해야겠다. 안 하는 병원 70%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후행정 연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그런 연구 계획서를 통해서 IRB를 통과시켜야겠다 해서 저희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당병원에서 가쪼 레지스트리 커미티를 대신해서 저희가 연구 계획서를 만들었고, 제목은 일반 흉부 질환의 다기관 레지스트리 구축, 후행적 연구이고 20년 동안. 이게 후행적 연구이기 때문에 동의서 구독은 필요 없고 세계 암종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IRB에 이제 정기 심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되는 거기 때문에 각 병원의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통과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내드렸고, 분당에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월 4일 날 저희가 연구계획서를 내고 조건부 승인, 시정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뭐 위해가 가는 게 아니고 후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데이터가 외부로 반출되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안전한가를 이제 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갖고 와라. 그러면 승인해 주겠다. 그래서 보시면 2달입니다. 2달 걸렸습니다. 2달 뒤에 6월 달에 6월 초에 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줬고, 그래 IRB에 다시 보내서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또다시 연구계획서를 만들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여하는 병원들의 입력 형태를 조금 보습니다. 데이터 입력 형태를. 분당 서울대병원 예를 들면 자체 DB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DB를 어떻게 가쪼 레지스트리를 흡수할 수 있을까? 뭐 회사 이거를 셋업했던 회사랑 이제 상의를 해서 이제 뭐 가장 간단한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자체 DB에 있는 모든 변수를 엑셀로 전환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출력한 거를 가쪼 데이터베이스 매니저한테 보내주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저가 가쪼 레지스트리에 있는 클리어 데이터 폼과 그 다음에 보내주신 데이터를 머지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통일시키게 되면 불과 한 뭐 거의 5,000 케이스를 넣는다 하더라도 일주일 아니면 대부분 다 레지스트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 대비가 없기 때문에 가쪼 레지스트리를 쓴다. 요 안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냥 입력돼 있으니까 그거를 자료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가쪼에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니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오디트를 하거나 또는 데이터에 미싱돼 있는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를 각 병원의 뭐 연구원이 됐든 또는 선생님들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력 변수를 봐야 됩니다. 입력 변수를 보면 가쪼 레지스트리는 크게 이렇게 6가지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모그래픽부터 시작해서 오퍼레이션 데이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입력이 아마 직접 들어가서 보시거나 또 입력하신 분들 아마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저도 한 명 넣는데 거의 1시간 정도 걸릴 정도로 변수를 넣는 게 많은 것도 있지만 또한 이 변수의 정의가 정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디다 매칭을 시켜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코딩북이 있긴 하지만 애매한 부분이 많지만 이런 국가적인 레지스트리를 구축할 때 있어서는 굉장히 명확하고 심플한 변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간소화가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홍보 측면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현황판이 있어서 4월 달에 런캔서가 4,000내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6월 달에는 한 7,440내, 어제부로는 한 11,000내까지 저희가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집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국가적인 단위의 레지스트리를 만들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이제 카르트 같은 경우처럼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레지스트리도 분명히 롤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어떤 단순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연보 형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몇 건을 하고 있고 어느 수술을 하고 있는 거, 그런 부분이 다 들어와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논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논문거리를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또 집중해서 하게 되면 또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병원이 못 들어올 수 있고, 그 병원의 데이터가 100% 신뢰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미싱되는 데이터들도 많고, 또는 아예 처음부터 너무 부담스러워서 덤비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카트에서 가장 좋은 모범 사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뭐 많은 수의 데이터를 다 모으고 거기서 하나의 테마를 잡아서 연구에 활성화한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빠지는 병원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같고, 소외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연구 제안을, 프로포저를 학회에서 받는다면 그 프로포저를 한 것을 이제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타당하다 얘기를 하면 그거를 학회에서 공지를 하고,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베리어블들을 전체 다 100% 완벽하게 넣겠다고 한 병원들의 참여병원을 모집을 해서, 그 참여병원이 모집이 되면 그 다음에 자료 입력을 간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연구에 맞는 변수를 만들고, 그거는 이제 가쪼 레지스트리 이미 있는 CRF에서 뽑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 관리가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제한점을 다 만회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나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레지스트리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워낙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신청서를 내고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를 내고 하게 되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하고 심의 결과서를 제공해주고 가쪼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제공하고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연장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종료 보고서를 해서 논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그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사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특별히 이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한 게 올소심입니다. 저도 다기간을 몇 차례 참여했지만 일단 어떤 연구에서는 만족스러웠지만 어떤 연구에서는 사실 이 올소십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뭐 폴스 올소요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의는 없을 겁니다. 연구 제안하고 연구를 주도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컬레스판딩 올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데이터가 만여 명의 폐암이 들어와 있지만 보시면 한 3개의 병원의 데이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고 있는 병원의 그런 성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컬레스판딩 올소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 건수가 많은 병원들에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이전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명확한 게 지금 제가 뭐 1그룹 이 정도로 만들었지만 거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소십 문제도 지금 여기서 이거를 논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뭐 꼭 필요하겠지만 앞서 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가쪼 레지스트리는 누가 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대규모 연구 초석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흉부 종양 분야의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폐암학회나 또는 다른 유관학회 가서 있을 때 서지컬 데이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마련을 한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타 학회랑 이런 연구 종양 분야에 있어서 콜라보레이션을 할 때 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